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윤창중 정치학교,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1000여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1000명이 될지 또 얼마가 될지는 사실 집계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상황을 대구에서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나 7시부터 한 3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구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명색이 참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장소를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 시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오늘 내일 장소를 확정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구 경남, 대구 경북, 이른바 TK,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고 온상이고 상징인 그 대구에서 윤창중 정치학교 한 판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그림입니다. 이것은 2015년 7월에 그린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할 때에 정말 의외 예상치 않았던 한 지인분께서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린 겁니다. 네. 정말 2015년 7월이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4, 5개월 됐을 때에 그린 겁니다. 네, 4, 5개월.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저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한 100여 점을 그렸죠. 100여 점을 하루 10시간 이상 참 유화죠. 유화 매달려서 그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풀이 그렇게 한번 그냥 보세요. 네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재인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정말 순도 100% 좌파들만 모아가지고 완전히 순도 100% 좌파들만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공군기를 태워서 평양에 보내는, 정말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언론도 문제제기를 않고 있는 이 현실, 이 조국의 현실, 정말 공산화가 돼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그때 겪어봐야만, 경험해봐야만 정말 뭐가 뭔지 알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들이 이 엄청난 사태, 네? 친노, 친문, 오로지 친노, 친문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온갖 단물 다 빨아먹고 사는 이 골수 좌파들만 하나 모아가지고 무려 160여 명을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에 태워서 그 대한민국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평양으로 오늘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대한민국이 멀쩡하다? 이래도 대한민국의 공산화 운운하면 그건 수구 꼴통이다? 색깔론이다? 자, 정말 통탄할 일이죠. 통일부 장관 조명철, 그 다음에 북한의 이 퍼다줄 관계부처 차관 몇 명을 태워가지고 정부 공식 행사라는 그 색깔을 씌운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경비를 대한민국 국민이 낸 그 혈세로 충당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통일부 장관 또 차관 몇 명을 태웠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의 냄새를 풍겨가지고 이 국고로 경비를 다 쓰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골수 친노, 골수 친문들만 다 모았죠. 그래가지고 차제에 평양 한번 구경시켜 보겠다. 평양에 한번 보내겠다. 완전히 이건 친노, 친문, 평양 패키지 관광이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죠. 정말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한마디로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아나무인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 신문, 어떤 방송, 어떤 종편 가릴 것 없이 모조리 문재인의 나팔수 그냥 보냈다 이거죠. 이 보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정말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안락사 되고 있어요. 안락사. 죽어가고 있어요.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현실. 노무현과 김정일의 14선언이라는 거, 그게 지금 11년째 된다는 겁니다. 10년이 되든 11년이 되든 12년이 되든 이건 대한민국 항복문서죠. 항복문서. 11년째라라는 이 건수를 잡아가지고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다고 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완전 지들만의 끼리끼리 잔치. 여기에 세금을 갖다 바친 대한민국 국민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보란듯이 노무현 재단 그 이사장이라는 이해찬이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160여 명을 끌고서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에 태워서 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의 그 공식 행사 비용, 대한민국 세금으로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갖다 바치고 김정은은 행사장만 제공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겁니까? 문재인을 찍은 국민들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걸. 어느 누가 평화를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은의 아가리에 무슨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만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평화 운운하면서 김정은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하는 바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북베트남이 월남, 남베트남을 공산화했을 때에 가장 먼저 처단한 것이 누구냐? 처단한 세력이 남베트남에서 설쳐됐던, 평화 운운하면서 설치됐던 이른바 그 공산주의 세력, 그 뿌락지들을 가장 먼저 죽였어요. 네. 하여튼 두고 봅시다.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제가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몰상식하고 개걸스럽고 온갖 이 주요 보직, 이 대한민국 국가 요직은 그냥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쓸어 앉는 정말 굶주린 늑대, 이리떼라는 말이 그야말로 그냥 너무나 정확한. 그러면서 북한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환장하는 이런 더러운 정권은 처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보수우파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의식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사고를 쳐도 조심조심 쳤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막 완전히 노골적으로 까놓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금 다 해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160명을 태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진노 친문, 말이 진도 친문이지 알고 보니 완전 김정은 똘마니들, 북한이라면 환장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데리고 북한에 갔습니다. 최대 압권은 다 압권이지만 최대 압권은 노무현의 큰아들을 태우고 간 거예요. 그 공군 비행기에. 말하자면 상주로 될 상주. 이게 조선시대 만렙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쓴웃음이 나오는 이건 19세기 코미디예요. 노무현의 큰아들을 데리고 아들. 이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좌파의 전형적인 모렴치죠. 문재인 집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든 말든 완전히 눈 딱 감고 그래 이런 거 하려고 정권 잡은 거야. 너희들도 억울하면 정권 잡아. 그래 여러분 정말 이런 꼴 보지 않으려면 정권 잡아야 됩니다. 정권 잡아야 돼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무능하다 뭐하다 했지만은 정말 이런 꼴은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꼴은 보지 않았어요. 정말 이 보수 우파가 정권 잡아야 됩니다. 노무현 큰아들 태우고 갔죠. 거기다가 완전 이 문재인 정권 세우는데 대놓고 공헌한 이 나팔수들, 정세현, 이재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들. 글쎄 옳시다. 정말 행복해서 좋겠어요. 원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원 풀었어요. 비행기 공군 비행기 타고 지금 평양을 가는 여러분들 참 한 풀었습니다. 한 풀었어요. 대놓고 나팔수했던 사람들, 뭐 배우라고 하는 명계남이 개그우먼 김미화, 가수 안치환, 조관우, 완전 빨가벗고 좌파 행세했던 그 연예인들 친노 친문 모조리 태우고 평양에 갔습니다. 네, 원 풀었습니다. 한 풀었어요. 9년 만에 라디오만 틀면 나오면 김미화 무슨 안치환, 조관우 어쩌고 말이죠. 아주 절묘하게 이제 방송에 나오게 띄우더군요. 참 한 풀었어요. 네. 14선언이란 게 뭐냐면 노무현 김정일이가 채택한 14선언이란 게 2007년에 노무현이가 불과 퇴임을 그러니까 2008년 2월 25일 한 3, 4개월 남겨놓고 김정일한테 가가지고 맺은 게 14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와 주한미군이 완전히 무장 해제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액수, 무한정한 액수, 최소 200조에서 300조에 이르는 돈을 퍼붓겠다는 거. 그게 2007년 14선언이에요. 그런 황당무계한 참 합의를 했다가 노무현 임기 말이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죠. 이것을 지금 문재인이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19일 평양선언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거죠. 자, 여기까지 올 때까지에는 어떤 것이 뿌리였느냐. 2000년 김대중, 김정일 간의 6.15 선언이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제1항이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연방제는 뭐냐? 김일성이의 고려 연방제에 사실상 합의한 겁니다. 이건 완전 반대한민국 역적. 김일성의 통일 방안에 합의하고 온 게 6.15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의 정권에서 그렇게 6.15 선언을 실천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연방제 통일 음모가 이어진 거죠. 그러다가 2007년 노무현 김정일 간의 14선언으로 구체화됐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것이 완전히 정체가 됐죠. 그러다 문재인이가 북핵 폐기라는 사기와 위장으로 또다시 연방제 통일을 향해서 지금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거.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 뭐라고 했느냐. 이 160여 명의 친문이라고 위장한 이 김정은 똘마니들의 평양행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서니까 자유한국당을
반평화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왜 평화를 반대하느냐라고 했어요. 어느 놈이 평화를 반대합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폐기할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과속 질주 폭주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걸 따져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왜 반평화 세력입니까? 그 좌파의 전형적인 수법이 상대방을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반평화 세력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가두려는 거죠. 반평화 세력.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건 뭐냐? 평화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의도가 뭐냐?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라는 것을 국회 비준 동의시키려는 거죠. 그 압박하려는 교묘한 수작인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2의 탄핵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이탈자, 배신자들을 지금 만들려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권이 온갖 지금 음모, 수작을, 공작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이런 사이비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처럼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비준 동의를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저자들이 저러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 평화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나올 그 인간들, 그 배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 겉으로는 이게 우리가 야당이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올 거예요. 딱 나오면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아, 저것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공작을 당한 거구나.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지금 김성태 이런 배신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만나고 문재인 만나서 탄핵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지원도 만났다. 이런 얘기를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2의 탄핵처럼 자유한국당을 흔들어가지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봐야죠. 이건 뭐 흔한 말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거하고 평양선언을 만약에 이 국회에 통과시키면 이건 그야말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대못 박아버려, 대못. 그러면 그 대못을 박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그냥 완전 쏜살같이 통과되는 거죠. 그럼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보장 없이 자기네들이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과거에 개발한 핵이나 지금 갖고 있는 핵이나 또는 미래 핵, 과거, 현재, 미래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거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떠들었던 모든 협상은 사실상 무효인 거죠. 무효봐도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해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근데 진전을 이뤘다고 꽹가리 치고 난리를 펴가지고 오늘 160여 명이 북한으로 간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회 비준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 철수한다. 벌써 그 여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주한미군,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그런 여론이 미국에서 나와요. 미국에도 종북 진북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 사람들이 자 봐라. 저렇게 평화가 예찬되고 평화 이 분위기가 지금 조성됐는데 뭐하러 주한미군을 주둔하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군사 훈련 준비가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가지고 전술핵을 포함해 가지고 핵 잠수함을 포함한 그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오지 않습니까? 이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자, 평화협정까지 맺었는데 그게 왜 오느냐? 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손에 장을 지닙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틀림없이 문재인이가 어떻게 하냐. 그 평화 분위기를 그야말로 최대한 고조시킨 가운데 문재인은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꿀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두 기치를 올린 1948년이 아니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라는 해괴한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사실상 사회민주주의 헌법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대한민국은 이제 이질적인 체제가 아니라 동질적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손쉽게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뭐 수십 년 후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렇게 가면 이런 페이스로 가면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그 지하 사령부에서는 이런 청사지를 갖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지하 어떤 헤드쿼터스, 지하 사령부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 관문을 그냥 뭐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순조롭게 통과하는 것이죠. 참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건 뭐 최악의 난세입니다. 오늘 저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순도 100%의 좌익들만을 모아서 친노 친문의 그 가면을 쓴 이른바 김정은 똘마니들만을 모아가지고 160여 명을 대한민국 공군 비행기에 태워서 평양에 보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최악의 난세로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결론을 거듭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정말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보수우파, 대한애국당, 태극기 시민세력, 대한민국에서 보수 임내하면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신발끈을 메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빨리 보수우파 정권을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